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풍성한 삶 연구소 유혜연. 이용태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이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남자는 다 늑대에 대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보통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당연히 이제 부모님들은 좀 이렇게 보호 본능이 많이 이렇게 생기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그런 얘기 많이 듣고 자라잖아요. 여자아이들은 남자는 다 늑대야, 조심해야 돼. 이런 얘기를 굉장히 믿지 마, 믿으면 안 돼. 누구도 믿을 수 없어. 그래서 사실은 조금 부정적인 어떤 것들로 시작을 합니다. 여자로서 남자를 보는 눈이 굉장히 부정적인 것으로 시작을 해서 그런 선입견 뭐 이런 것이 생기죠. 사실은. 그렇죠. 예. 네, 안타깝게도 남자에 대해서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더 나가서 남편도 늑대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래서 그 선입견이 결혼을 하고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는 이제 연애할 때는 뭐 다 콩깍지가 씌어서 그런 선입견조차도 덮을 때가 있는데 결혼을 하고 나면 돌아보니 엄마 한 말이 맞아. 남편은 다 늑대고 짐승이고 별 도움 안 돼. 이런 것들이 사실은 불공평하게 결혼 생활을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성경에서 말하는 바른 관점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잡다한 것이 예. 우리의 생각과 관점을 흔들기 시작한 것이죠. 그 특별히 거기에 성욕이 굉장히 많은 불공정한, 불공평한, 잡다한 그런 정보들로 많이 뒤엉켜 있는 것 같아요. 특별히 거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오는 오해들이 많죠. 예. 예를 들어서 성령 얘기를 하면서 세 가지 욕구에 대한 얘기를 하죠. 식욕, 수면욕, 그 다음에 성욕.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그냥 한꺼번에 묶어가지고 인간의 본능적으로 필요한 거다라고 하면서 이 본능에 초점을 맞춥니다. 물론 본능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이 세 가지 욕구에 공통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꼭 필요하다는 것. 하지만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성욕은 수면욕이나 식욕하고는 다르다는 겁니다. 이 다른 점을 좀 말을 할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수면욕, 식욕은요, 내가 그냥 혼자 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하지만 성욕은 대상이 있어야 돼요. 예. 물론 뭐 자위 해가지고 혼자 할 수, 이것도 생각 속에 대상을 그려놓는 경우가 대부분이겠죠. 그래서 여기서 관계 중심적에서 이 성욕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욕이 만들어진 것은 연합의 목적, 하나됨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성욕이 없다면 참 굉장히 슬픈 어떤 상황들이 많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부부가 결혼했는데 성욕이 다 없다? 큰 문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부를 또 남자 여자를 만드시고 부부로 같이 하나가 되게 하셨을 때 자연스럽게 성욕을 허락하시고 둘이 정말 영혼육이 하나 되는 과정으로서 성을 허락하셨는데 이것이 자꾸 뭐 그냥 만족해야 할 배고프면 밥 먹어야 돼, 졸리면 자야 돼, 뭐 성욕이 생기면 성관계를 해야 돼, 이런 동급으로 취급하다 보니까 이 성욕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오해가 있었고 또 이런 오해들이 점점 불어나서 부부 관계에도 이 오해가 많이 지금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즉 건강하지 못한, 즉 타락한 성에 대한 인식, 지식이 가정 안에 또는 부부 관계에 들어왔고, 그러다 보니까 긍정적이고 바른 시각으로 이러한 것을 얘기할 수도 없었고 그러한 부분을 소통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관계라도 우리가 영으로 시작해서 무엇인가를 배워가고 성장해 가는 게 사실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모르면 배우면 되고 서로에 대해서나 어떤 지식을 습득하면 되는데 이것이 영이 아니고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그러니까 부정적인 선입견으로 어떠한 관계를 시작할 때는 그 부정적인 것이 진실이 아니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되는 너무 힘든 과정을 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부부관계의 성이 그렇게 시작하는 경우를 좀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남편에게는 또 아내에게도 그렇지만 이 불공평한 선입견으로 남편들에게 이제 치워지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상담을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자료를 좀 모으면서 아내들이 그냥 일반적인 아내들이 일반적으로 남자면 남편을 포함하기 때문에 남자의 성에 대해서 갖고 있는 그냥 일반적인 선입견. 근데 이것은 오해이지만 선입견이 있는데
오늘은 5가지 선입견에 대해서 여러분과 한번 나눠보기로 합니다. 그래요. 첫 번째. 그래서 첫 번째는 여자들은 일반적으로 남자는 굉장히 이기적이다. 성에 대해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스스로만 만족하는 것 같고 상대에 대해서는 배려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냥 뭐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가 원하는 방법으로 이걸 계속 물어 뜯듯이 달려오기 때문에 너무너무 싫어하고 이기적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내가 경험을 통해서 배운 것이 아니고 경험이 없이도 일반적인 여자들 머릿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거는 남편에 대한 불공평한 선입견이라는 거죠. 또한 그거와 함께 남자들도 잘못된 지식으로 이기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주기도 그렇죠. 했었죠. 그래서 첫 번째는 불공정한 선입견 중에 이기적이다라는 것이 혹시 우리들 아내들 머리에 꽉 차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조금은 털어내고 남편과 한번 대화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두 번째는 너무 육체적이다. 성을 육체적인 것으로만 본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렇죠. 또 아내들이 남편을 볼 때마다 뭐 이거는 뭐 자기의 만족을 취하는 뭐 성적으로 사정하면 끝나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렇죠. 물론 인간 차이가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 특히나 남자는 이 사정이라는 걸 통해서 최고 고지에 도달하게 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는 육체적인 부분이 강하게 드러날 수가 있는데 아내들에게는 전의가 필요하고 관계 가진 후에 후의가 필요한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못하는 그런 남자의 모습이 있다 보니까 너무 육체적이다라는 게 또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고 또 헌실적인 부분에서도 솔직하게 인정해야 될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아내들이 벌써 너무 육체적이야 라고 마음속에 선입견을 갖고 시작한다면 이 부부 사이가 정말 원만하지 않게 왜냐하면 부정적인 것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현실적인 부분이 없잖아 있어요. 그렇지만 너무 그렇게 당신은 이래 라고 딱 박스에 넣어서 그렇게 정하지는 않아야 된다는 거죠.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좀 죄송한 말이지만 상대가 누구라도 상관없다. 누구와 해도 별 상관이 없다. 이런 생각이 깔려 있더라고요. 그렇지요. 뭐 솔직히 현실적으로는 남자들이 결혼 전에 자기가 배우자가 아닌 사람하고 성관계 가진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또는 결혼 후에 이런 안 좋은 일들이나 물론 그거 다 잘못된 거지만 그런 거와 함께 아내와의 성관계가 뭐 같은 거 아니냐라고 그렇게 오해를 하는데 사실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고 남자들에게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혼이 두 사람을 하나 되게 해줬고 그러기 때문에 부부의 성관계는 다른 누구와 가질 수 있는 관계하고 다르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되고 그것을 또 그렇게 수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올바르지 못한 뭐 자위나 뭐 성매매나 이런 것은 성 생활이지만 그것이 부부간에 이루어지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관계와 동급시킬 수는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내들이 아니면 어떤 여자들이 남자는 뭐 돈도 주고 하잖아 여자를 사기도 하잖아 그런 것들은 보편화시키면 굉장히 남편에게 사실은 불공정한 선입견이기 때문에 그것을 보편화시킬 수는 없고 또 남편들도 정확하게 이것은 보편화될 수 없는 부분임을 정확하게 서로 나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성관계는 누구랑 하는 게 상관이 없지 않습니다. 절대로 아내 외에 남편 외에 그 누구과도 하는 성관계는 거룩하지 않고 아름다운 성관계일 수 없습니다. 잘못됐다고 인정해야 됩니다. 그렇죠. 네. 그 다음에는요. 그 다음에는 남편이 아내들이 갖고 있는 것은 이런 상황이 있어요. 성은 섹스는 삽입이 목적이다. 아니면 삽입만이 섹스다. 이렇게 남자들이 생각하고 있다고 여자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런가요? 네. 뭐 그렇게 보는 경우도 있겠지만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남자들도 사람이고 물론 다르게 만들어진 존재지만 그래요. 삽입 또는 그러한 그 성적 자극의 차이가 있는 건 맞습니다. 또한 성적인 만족도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삽입만 원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잘못된 오해입니다.
물론 육적인 부분의 만족을 여자보다 다양하게 느끼기보다는 한쪽이 집중적으로 만족을 느끼는 부분이 있지만 그 외에도 남자의 감정적인 부분, 관계적인 부분도 채워줘야 된다는 것을 한 번쯤 이해해 줄 필요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남자는 다 짐승이야, 남자는 다 늑대야. 그러니까 남자는 그냥 무조건 관계하는 게 그냥 사정하고 자기 혼자 좋아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선입견을 갖고 결혼을 했다면, 내가 우리 남편을 볼 적에 그런 선입견을 갖고 보게 된다면 사실은 이 부부 관계는 어떤 긍정적인 그 기초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고 부정적인 것에서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선입견을 좀 내려놓아야 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는 제가 조사해 보면 공격적인 성을 좋아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자들이. 남자들이. 예, 남자들이 뭔가 정복하고 뭐 공격적이고 뭐 이런 것들을 좋아한다. 그러니까 왜냐면 우리 그런 뭐 영화 같은 거 막 보잖아요. 막 호텔 문을 막 팍 열고 막 남자가 여자를 막 벽에 확 뭐 이런 공격적인 것들을 모든 남자가 다 좋아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그런가요? 글쎄요. 물론 모르겠습니다. 남자들 마음속에 그 못된 남자, 나쁜 남자라는 그러한 그러한 생각이 그 여자들이 그런 부분을 좋아한다는 게 있을 수도 있어요. 공격적인 성, 물론 그런 부분도 뭐 없는 부분이 없다고 부인하는 건 좀 웃기는 얘기일 수 있지만 사실은 이거는 대부분 남자들이 이 성관계에 대한 배려, 관심에 대한 부족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 아내를 얼마나 잘 감싸주고 이해하고 배려해야 되느냐라는 부분을 조금 더 배우고 조금 더 이해할 때에는 혹시 이러한 공격적인 부분이 강하게 드러나는 그런 부분에서 바뀔 수 있고 바뀌어야 됩니다. 하지만 뭐 대부분의 남자가 공격적인 성을 좋아한다. 그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문제가 있는데 저희가 이제 젊은 이렇게 또 우리 형제들과 또 얘기를 나눠보면 하도 그런 영화들을 많이 봐서 그렇죠. 그렇게 하는 걸 여자가 좋아한다고 오해를 하는 오해하는 경우도 좀 있어. 굉장히 남성적인 성을 여자들도 좋아한다라고 오해하고 있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특별히 부부간의 성에서는 선입견이고 오해니까 조금은 내려놓고 우리가 처음에 결혼을 해서 신혼기간에 부부 관계를 시작할 적에 이런 잡다한 선입견, 그다음에 잘못된 것들, 그다음에 뭐 세상 모든 남자들, 뭐 못된 남자, 나쁜 남자, 뭐 그런 남자들과 우리 남편을 이렇게 막 동급시 취급해 버리면 사실은 우리 서로 간에 있는 신뢰와 어떤 아름다운 관계가 만들어지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부터 시작할 때는 내가 스스로 무슨 잡다한 선입견을 갖고 있나를 좀 체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내가 그렇죠. 쓸데없이 뭐 진짜 뭐 남자는 정말 완전 이기적이야. 남자는 정말 뭐 육체만 원해. 뭐 남자는 뭐 이런 것들이 정말 나에게 있는지, 아내가 된 경우에 생각과 있는지 마음속에 그런 부분이 있는지. 점검을 하고 이것을 한 번쯤은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남편하고 이런 부분을 같이 얘기하는 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쵸? 정말. 편안하게. 당신은 정말 그래? 당신 정말 그래. 당신은 내가 막 그렇게 막 세게 막 힘으로 밀어치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라고 물어볼 수도 있죠. 그렇죠. 필요합니다. 그래서 네. 성경 말씀에 두 사람이 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유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이런 것들이 내 마음에 조금이라도 선입견이나 의심이나 우리 남편도 그럴까라는 생각이 있을 때 좀 편안하게 물어보고 뭐, 당신도 그래? 라고 물어볼 수 있는 그런 부부가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은 자유로운 편안한 그런 부부가 될 수 있는 그런 더 좋은 아름다운 방법이고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던 이 내용을 기억하시면서 잡다한 오해들 부부 관계 속에서 한번 정리하면서 정말 가깝고 행복한 부부 관계를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은 풍성한 삶 연구소 유혜연 유영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